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쟁 같은 주식장 내일 시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을 짜보는 시간 스타워즈 투나잇의 강성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임민소입니다. 스타워즈 투나잇은 여러분들과 함께 매일매일 1시간씩 주식장 내일장을 위한 전략 함께 세워볼 텐데요. 네, 스타워즈 투나잇 오늘 시장을 먼저 정리해보는 오늘은 먼저 투데이 스타워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시간 외에는 어떤 종목들이 움직였는지 그리고 장마간 이후에 나온 뉴스들은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는 작정면 시크릿 임혜정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 어떤 경제 일정들이 있는지 주머니 매니저가 세세하게 요일 정리해드립니다. 주세요 코너 송일 매니저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마감은 어땠는지 코스피, 코스닥 각각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한 주의 시작치고는 상당히 좀 저조한 흐름이었습니다. 코스피는 1%가량 하락했습니다. 26포인트나 빠졌고요. 2,574포인트에서 오늘 시장 마무리했습니다. 코스닥도요, 거의 1% 가까이 빠졌습니다. 891선에서 오늘 시장 마감했습니다.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 수, 판이하게 하락 종목 수가 우세한 하루였습니다. 네, 수급을 살펴봐도 외국인과 기관 모두 코스피, 코스닥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개인만이 홀로 매수를 해주면서 코스피, 코스닥 결국에는 파란불로 마무리가 됐네요. 다음 테마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테마는 바로 교육 관련주들이 오늘장에서 빨간불을 켜줬습니다. 에듀테크를 키워서 공교육을 강화하고 또 정부에서도 밝혔었죠. K에듀 수출 활성화한다라는 소식의 관련주들 오늘장에서 빨간불을 켰습니다. 네, 두 번째는 중국 소비와 관련된 섹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어려운데 현재 그래도 좀 주도 섹터는 하나하나씩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눈에 띄었던 게 민소 아나운서가 소개했던 교육도 있었고 중국 소비주들도 좀 눈에 띄었습니다. 중국 노선 이용객이 현재 90만을 돌파했고요. 곧 100만을 돌파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드 보복 이전에 이 관광객의 반 정도는 이제 회복했다고 하는데요. 무엇보다 다음 주 우리나라도 이제 추석인데요. 그때 중국도 이제 황금 연휴가 껴 있습니다. 그 시기와 맞물려서 우리나라에 대한 이 쇼핑, 소비는 얼마나 늘어질지 그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늘 이 섹터 상승했습니다. 네, 다음은 반도체입니다. 지난주에 반도체 상승률을 모두 반납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오늘장에서 좀 크게 파란불을 켰습니다. 바로 TSMC 고객사에 납품 연기 요청을 했기 때문에 4분기 이 반도체 반등이 다시 또 늦어지는 것은 아니냐 하는 우려감에 관련주들 오늘장에서 또 파란불을 켰습니다. 자, 이어서 정유 보겠습니다. 지금 한 달 내내 계속 정유 섹터 유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제유가가 오늘 또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오늘 장중에서는 90달러 선에서 머물렀는데 현재 선물은 현재 90달러와 91달러 선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브렌트유는 이미 93달러 선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오늘 정유주들은 다시 한번 정제마진 스프레드 상승에 이어서 상승으로 함께 올라간 하루였습니다. 네, 다음은 제가 오늘 준비한 섹터는 바로 의류 섹터입니다. 네. 중국 소비와 관련해서도 방금 전에 강성호 아나운서가 짚어줬는데 그중에서도 의류를 좀 확인해보면 좋다라는 증권가에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쵸. 하반기에 신규로 활용이 가능한 섹터가 어떤 게 있을까 찾아보니 바로 하반기 턴어라운드가 확실시되고 있는 의류업종 지금부터 주의 깊게 봐도 좋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겨울 성수기와 또 중국 관광객 유입을 앞두고 업황에 대한 반등이 기대가 된다라는 의견인데요. 하지만 내수 시장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의류 브랜드들은 아직까지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내수 부진을 상쇄해줄 외국으로의 그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을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해외 시장 경쟁력을 유지 중인 기업을 찾아봐야 된다고 합니다. 다음 장 통해서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예. 네, 먼저 MLB를 가지고 있는 FNF가 그쵸. 있습니다. 중국 법인이 3, 4분기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프를 확인해봐도 2023년에도 크게 늘었고 내년까지도 굉장히 좋을 것으로 전망이 되는 모습이고요. 다음은 스노우피크를 가지고 있는 감성 코퍼레이션도 굉장히 좋은 성장세를 유지 중에 있습니다. 먼저 2022년 회색 그래프 3분기를 기점으로 굉장히 크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이어서 2023년 초록 색깔도 1분기부터 굉장히 크게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FNF는 또 10월부터 본격화되는 엔터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콜라보를 해주면서 시너지가 기대가 된다고 하고요. 중국 시장 진출과 관련해서 2024년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도 굉장히 좋은 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있었던 주가 조정이 조금 과도하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하반기까지 의료 업종들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민수 아나운서의 브리핑 잘 들어봤고요. 이어서 저는 중국과도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뉴스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해서 뭐 연예인 걱정은 쓸데가 없다 이런 말 진짜 많이 하죠. 그쵸? 오늘 뉴스를 보니까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애플 걱정은 진짜 할 필요가 없었구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만 해도 우리 애플에 대한 걱정 진짜 많이 했었잖아요. 맞아요. 갑자기 뭐 이제 화웨이에서 나왔던 메이트 60 프로가 뭐 나오면서 아이폰도 이제 주도권이 뺏기는 거 아니야? 그리고 중국 뭐 공무원들이 아이폰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애플의 점유율이 점점 빠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했는데요. 단 한 주 만에 오늘 월요일 만에 모두 이런 의혹들이 불식됐습니다. 바로 이제 애플 아이폰 15가 나왔죠. 근데 선주문이 이제 중국에서 시작이 됐어요. 1분 만에 완판이 됐다고 합니다. 그동안 애플의 구매층이 상당히 중국도 높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플에 대한 타격이 있지 않을까 걱정을 했지만 이는 모두 30분 만에 거의 다 팔렸다고 하고요. 인기 있는 모델들을 보면 15 프로 맥스에서 15 프로 순으로 현재 있다고 합니다. 과연 이런 뉴스로 앞으로 있을 중국과의 이 반도체 혹은 이 모바일에서의 점유율을 미국과 애플이 꾸준하게 가져갈 수 있을지도 중요할 것 같고요. 애플은 오히려 이런 좀 중국의 분위기를 미리 예상이나 한 듯 이번 아이폰 15는 사실 중국을 겨냥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번에는 북미와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수요가 더 중요하다. 거기에 타겟팅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확실히 좀 앞서 봤구나라는 이야기도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애플 이야기를 하니까 생각나는 국내 주식은 하나 있습니다. 바로 LG 이노텍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LG 이노텍까지도 이어서 투자 아이디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애플 소식과 함께 LG 이노텍의 주가도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3분기 영업이 컨센서스를 상당히 하회한 것을 발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G 이노텍의 주가도 좀 빠졌습니다. 그런데 4분기에는 좀 상향을 했다고 합니다. 누가 보면 이거 좀 조삼모사 아니냐라고 하지만 현재 그래도 악재들을 모두 반영하고 하반기 4분기부터는 더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현재는 지배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걱정했던 이 중국 아이폰 금지 리스크 있죠. 네. 이게 판매량 감소분의 2%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제 증권가에서 나온 리포트를 보면요. 그래서 LG 이노텍이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을 정리해 보면요. 이번 아이폰 15에 들어간 카메라에 광학 솔루션이 있다고 하는데 당연히 더 업그레이드된 카메라이기 때문에 카메라의 판가도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LG 이노텍도 거기에 대한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 지난주까지 시장을 좀 주도했던 섹터가 자율주행 아니겠습니까? 네. 자율주행에도 카메라가 생명이기 때문에 LG 이노텍은 여기에 대한 모멘텀까지 함께 가져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애플과 LG 이노텍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에 있었던 이슈들 정리해봤는데요. 장 마감 후에는 어떤 이야기들,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비밀요원 임혜정 아나운서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비밀요원 임혜정입니다. 작정명 시크릿 장 마감 후 이슈들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시간의 거래와 장 마감 후 이슈 또 뉴스 공시들을 통해서 내일을 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장 마감 후 뉴스부터 살펴보시죠. 오늘 중요했던 기사들 뽑아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사입니다. 미국 완성차 빅3에 해당하는 포스와 제너럴 모터스, 스텔란티스의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현대차와 테슬라 등 글로벌 경쟁사들이 반사 이익을 볼 것이라는 기사인데요. 외신에서는 이 빅3의 파업이 이어지면서 신차 공급이 줄고 비용은 증가해 완성차 가격이 인상되면 유럽과 아시아계 기업들이 가격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거라시라는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조가 없는 전기차 기업 테슬라는 최대 수혜자가 될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들의 파업이 글로벌 완성차와 부품 업체에 반상 이익을 안겨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뉴스 보죠. 다음 뉴스는 이 뉴스 보겠습니다. 소형 모듈 원전인 SMR 관련 뉴스입니다. 현재 세계 곳곳에서는 이 새로운 에너지 SMR 경쟁이 한창인데요. 6, 7년 뒤부터는 이 에너지가 상용화될 것이라고 봐서인지 미국과
미국과 유럽에서는 이 SMR 산업을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 우리 국내에서는 이 SMR 산업을 지원하는 일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이 SMR 산업 육성을 위한 법안이 나오고는 있지만 국회에서는 논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실정인데요. 우리나라만 이 새로운 에너지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은 아닐지 우려가 담긴 기사였습니다. 자, 다음은 장 마감 후 공시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수산 인더스트리에서 한국서부발전과 300억 규모 공급 계약을 체결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 다음 공시 보죠. AD 테크놀로지는 글로벌 팹리스 반도체 회사 보스 반도체와 221억 원 규모의 차량용 반도체 ASIC 설계를 개발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다음은 큐리언트 유무상 증자 결정 내용입니다. 항암 신약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큐리언트는 오늘 이사회를 열어서 416억 원의 규모의 유상 증자를 결정했다고 했는데요. 이번 유상 증자를 통해서 신주 800만 주를 주당 5,210원에 발행할 예정이고요. 기존 주주에게는 1주당 약 0.6주를 배정한다고 합니다. 이 유상 증자 직후 또 1주당 0.3주의 비율로 무상 증자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공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공시는 위메이드 공시입니다.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을 취득했다는 공시네요. 자, 마지막으로 시간의 상승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위에서 5위권 보죠. 코스피 1위에는 DRB 동일이 올라와 있고요. 4위에는 SKD&D 올라와 있습니다. 이 SKD&D 인적 분할을 통해서 신재생에너지 개발 전문 회사인 에코그린을 신설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이렇게 4위에 랭킹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보겠습니다. 3위에 옵티코어 올라와 있는데요. 오늘 SK텔링크가 스타링크와 전략적 제휴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관련주로 부각되면서 시간의 상승 보여줬고요. 정교장에서 21.13% 급증하면서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자, 코스닥 4위에 올라와 있는 코어라인 소프트입니다. 신한 제7호 스펙과 스펙 소멸 방식으로 합병해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렇게 4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스펙이란 이 기업을 인수합병하기 위해서 설립된 페이퍼 컴퍼니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자, 6위에서 10위권도 보도록 하죠. 코스피 8위에는 코오롱 글로벌 우선주가 9위에 올라와 있고요. 계속해서 코스피 8위에 태경 BK와 태경 산업이 올라와 있는데요. 오늘 장 마감 후에 태경그룹이 사우디와 해수 담수화 협력을 체결한다는 소식에 상승 종목에 랭킹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 장 마감 후 소식들 살펴봤습니다. 네, 작전명 시크릿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매니저 소개하겠습니다. 송일 매니저 나와 있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오늘 시장은 정말 좀 힘든 흐름이었습니다. 근데 뭐 주말간에는 그래도 충전을 좀 하고 오셨습니까, 송일 매니저? 네, 주말은 항상 짧습니다. 항상 짧은데 이번 주가 지금 이제 시작 자체가 굉장히 암울했습니다. 오늘만 놓고 본다고 하면은 외국인 선물 매도세만 1조가 넘는 그런 이제 굉장히 부정적인 흐름을 보였었는데 굉장히 안 좋죠. 월요일부터 지금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굉장히 악화된 모습을 보였었는데 지금 아무래도 FOMC 경계감도 경계감인데 이게 또 TSMC발 지금 이제 악재가 맞아요. 두드러지면서 계속해서 이제 한국 증시에 부담을 주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오늘 좀 많이 굉장히 수급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안 좋은 모습 많이 보였었는데 일단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최근에 좀 많이 올랐었던 로봇주들도 어느 정도 투심이 빠지면서 지금 증시 전반적으로 굉장히 악영향을 미쳤던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는 약간 여러분들이 포트 재편하는 데 있어서 좀 중요하게 봐야 될 내용들 몇 가지 좀 말씀드릴 텐데요. 지금 이제 단기 이벤트 위주로 좀 수급이 흘러가기 때문에 이번 주도 마찬가지로 약간 단기 이벤트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올라가는 종목들만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그냥 달리는 말에 올라타기보다는 약간 저평가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현재 FOMC에 대한 경계감이 계속되고 있고 오늘도 TSMC발 악재도 있었기 때문에 그 두 개에 대한 리스크 그리고 개별 종목 안에서는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을 좀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벤트들은 이렇게 좀 정해져 있는데 변동성을 확대시킬 이벤트는 딱히 있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이번 주가. 네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때 좀 포트 편입에 있어서 뭐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하나하나씩 보고 저희가 오늘 준비되어 있는 코너들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좋은 정보 얻어가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장마감 후 뉴스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자, 미국에서 이 자동차 빅3라고 하죠. 바로 포드, GM, 스텔란티스 이 세 가지입니다. 자, 여기가 이제 파업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현대차와 테슬라가 반사 이익이 될
수 있다. 사실 이 소식은 지난주부터 꾸준하게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테슬라에 대한 이야기는 항상 있었는데 이게 뭐 악의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현대차가 의도적으로 국내 기사를 좀 낑긴 게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은 좀 듭니다. 예, 뭐 이런 말씀까지 하실 줄 몰랐는데, 예. 일단 뭐 우리 기업에 있어서는 저는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모멘텀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본 내용이 지금 말씀하셨던 미국의 새 브랜드가 굉장히 영향력이 큰 회사입니다. 큰 회사고 실제로 2019년도 9월에도 이제 GM에서 파업을 했었습니다. 맞아요. 파업을 했을 때 이때 당시에 현대와 토요타의 글로벌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4.3%, 4.5%가량 증가했었던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지금 파업으로 인해서는 약간 현대라든가 토요타 이런 이제 글로벌 완성차들의 수혜가 예상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테슬라도 지금 이제 수혜 기업에 포함되어 있는데 테슬라에는 노조가 없죠. 노조가 없는데 지금 이제 사흘째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파업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의 반사 수혜 기대감이 어느 정도 쏠리는 상황인데 이것도 우리가 장기적으로 보면은 마냥 그렇게 좋게만 볼 수 있는 상황 아니죠. 현대기아도 지금 미국에 공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파업 여파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확대가 되어진다면은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미국에 공장이 있기 때문에 그게 결과론적으로는 좀 퍼질 수 있기 때문에 악재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크게 영향이 없을 걸로 보고 계신 거죠? 예, 일단은 미국 3대 브랜드 3개 회사만 놓고 봤을 때 지금 파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현대차나 기아차에 미쳐질 영향은 미미하다. 이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 가지 더 현대차에 대해서 좀 짚어보자면 현재 또 달러가 상당히 높은 상태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동안 좀 자동차, 완성차와 자동차 부품이 한 2달 동안 그래도 좀 다시 주가가 좀 빠지는 흐름이었거든요. 네. 이번 달러 흐름과 함께 좀 이제 하반기 매출에 대한 기대감 한 번 더 해도 되는 타이밍인가요? 아니면은 지금 자동차는 좀 하락 흐름을 좀 쭉 이어진다고 봐야 되나? 아니면 박스권으로 간다든지? 예, 현대차, 기아차 판매량 같은 경우는 지금 매월마다 증가하고 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굉장히 지지부진한 흐름 그렇죠. 보였었는데요. 일단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경우는 거의 지표격인 역할도 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2달 정도 지금 이제 네. 가격 조정하고 기간 조정을 받았는데 일단 추세는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고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도 신차 기대감이 현재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지금 이제 최근에 우리가 이제 유럽 시장 공략하는 지표 놓고 봤을 때는 1월부터 7월까지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수출량을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 성장 기대감 쏠릴 수 있는 구간이고 저는 이제 최근에 좀 이제 추세 전환됐다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아무리 우리가 FOMC라든지 이제 금리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현재 지금 주가만 놓고 봤을 때는 매수하는 데 있어서는 적정 메리트가 있는 가격대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또 이 파업으로 인해서 완성차 그리고 부품 업체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상대적으로 좀 부품 업체들이 조금 더 우위에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예요? 예, 맞습니다.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대를 우리가 만들 때 보통 자동차 부품이 한 대 적게 들어가면 2만 개, 그리고 많게 들어가면 4만 개까지 부품이 들어가는데 이 부품사들 같은 경우는 주요 고객처는 있겠지만은 보통 한 기업에다가 납품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완성차 한 기업에 타깃을 두는 게 아니라 고객사를 다변화로 갖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렇게 몇 개 글로벌 완성차가 파업을 한다고 해서 그 여파로 인해서 실적 훼손 우려라든가 이런 거는 저는 굉장히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부품사들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객사 다변화를 통해서 매출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약간 루트가 정해져 있는 글로벌 완성차보다는 굉장히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그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이렇게 자동차 관련해서 이야기 짚어봤고요. 다음은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방산과 관련된 뉴스가 나왔습니다. 네. 2차 방산 수출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4분기 주가 다시 탄력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건데요. 하반기 해외 수주에 대해서 매출 인식이 본격화되면서 관련 소식이 또 호재로 작용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지금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뭐 아랍에미리트, 우크라이나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체적으로 글로벌 전체적으로 이제 눈에 안 보이는 방산 전쟁이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시작이 됐고 방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작년에 우리가 이제 폴란드향 매출이 한 17조 정도 됐었는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1차 수출이라고 합니다. 1차 수출이고 지금 이제 2차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 2차 같은 경우는 규모가 무려 30조 원으로 지금 얘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우리가 기대감이 쏠릴 수 있는 섹터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특정 섹터만 이제 약간
작게 생각할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 시장 규모를 볼 필요가 있는데 한국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성장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방산 수출 기대감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는 뭐가 없었는데 하반기로 갈수록 더욱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작년에 폴란드형 매출이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더불어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약간 여러분들 뭐 4분기 아니더라도 이번 하반기를 기점으로 좀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들이 많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방산주가 다시 한번 또 상승하는 걸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워낙 핫했던 섹터여서 뭐 소위 말해서 물려 계시는 분 아니면 현재 좀 저평가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매수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다른 쪽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방산 섹터 자체가 작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좀 자주국방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많이 늘어난 거잖아요. 근데 이 흐름이 좀 얼마나 갈지도 궁금하고요. 아니면 이 자주국방, 이 전쟁 이후에 있던 자주국방이 없어도 실질적으로 우상향할 섹터였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예, 방산 같은 경우에는 최근 2, 3년부터 이제 굉장히 관심도가 높아진 네.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뭐 방산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 자체를 놓고 본다고 하면은 지금 유럽연합에서도 그렇고 나토에서도 지금 이제 최근에 나온 기사에 따르면은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갈수록 장기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 라는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도 그렇지만은 사실 이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거는 지금 이제 두 국가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죠. 뭐 중국, 대만 문제도 있고 그쵸. 또 중국, 미국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게 어떻게 보면은 계속해서 가져가야 될 문제다라고 보고 있고요. 방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가 이제 좀 관심도가 높아져서 그렇지 앞전에도 계속해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졌던 sek터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올해 방산 예상은 59조 정도 책정이 됐다고 하는데 59조면 우리나라 전체 예산의 10분의 1입니다. 이 정도 수치는 지금까지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되었기 때문에 방산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가 본격적인 성장세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전쟁, 우크라이나와 뭐 러시아뿐만 아니라 다른 또 지역에서도 이러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 방산에 대한 수요는 더 늘어나고 지금 현재 좀 늘어나는 현재 또 성장하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방산도 사실 뭐 소위 얘기해서 매출이 좀 늦게 인식이 된다라고들 하잖아요. 수주를 받아도. 되게 비슷한 게 저는 조선이랑 되게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둘 다 주가가 빠르게 올라가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네. 지금 시점에서는 조선이 더 매력적인가요? 방산이 더 매력적인가요? 둘 다 공통점으로 본다고 하면 구조적 성장이 가능하고 네. 현재 지금 수주가 계속해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산업군인 것 같습니다. 공통점만 놓고 보면 그런데 그 외에도 또 하나 이제 말씀해주신 내용이 포함이 되죠. 이제 당연히 이제 액수가 크다 보니까 이걸 한꺼번에 납입을 못 합니다. 네. 이거를 보통 5년 납, 10년 납 이렇게 분기별로 나눠서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조선보다는 그래도 방산이 액수 자체가 크기 때문에 납입 기간도 굉장히 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기대감에 대한 모멘텀이 약간 제한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어떻게 보면은 국가 상황이라든가 지금 이제 글로벌적인 상황이 굉장히 급박하게 전개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원래 앞전에는 이 전쟁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기 이전에는 5년 납, 10년 납 이렇게 됐었는데 네. 작년 폴란드형 매출이 지금 이제 막 실적에 반영이 되기 시작했어요. 1년 만에.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이제 납입 기간이 굉장히 축소됐다. 그렇기 때문에 방산 업계에서는 굉장히 호재다.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방산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우리가 성장세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대량 생산 체제를 갖고 있냐 못 갖고 있냐 이게 큽니다. 보통 이제 우리 전차를 볼 때 뭐 호주라든지 독일, 미국 그리고 우리나라 이렇게 4개의 대표 국가를 보는데 이 중에서 대량 생산 체제가 가장 적합한 게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사실은 작년 폴란드형 매출 같은 경우에도 K9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서는 우리나라가 납기를 지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었는데 지켰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휴전국이기 때문에 대량 생산 체제가 아직까지 유지가 되고 있고 충분히 이걸 통해서 우리가 성장을 해나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또 납입하는 기간이 상당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방산에 좀 주가가 더 빠르게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 세 번째 뉴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는 전기차에 대한 뉴스 장 마감에 좀 나왔었는데요. 이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EU, 유럽에서 이제 중국 전기차 견제를 본격화한다. 그래서 이번에도 또 반사 이익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번 전기차에 대한 이야기인데 중국이 근데 견제한다고 해서 여기서 다 만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네. 뭐 지난주에 화웨이에서 이제 메이트 60 프로도 만들고 반도체도 뚝딱뚝딱 만드는 거 보면은
좀 냉소적으로 바뀔 것 같아요. 이제 아무리 견제해봤자 할 거 다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 뭐 전기차만 놓고 봤을 때 뭐 중국 같은 경우는요, 지금 최근에 통계치로 봤을 때는 전체 자동차 수출량의 절반이 전기차입니다. 전기차고 대다수 공략한 시장이 바로 유럽연합입니다.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당연히 국가적 그런 경쟁 심화도 포함이 되지만은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가 있냐면은 중국 정부에서 굉장히 막대한 공격적인 투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원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이제 전기차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런 막대한 중국 정부의 돈을 받아서 네. 굉장히 비교적 저렴하게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판매를 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기차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지금 6월달 통계만 놓고 보더라도 디젤차를 지금 판매량이 뛰어넘었습니다. 전기차가 지금 엄청난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관세입니다. 관세. 이렇게 되면은 중국 전기차가 유럽 시장을 선점하게 되면은 우리 기업도 마찬가지지만 유럽에 있는 현지 완성차 생산 공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조사를 하겠다라는 내용인데 이 관세에 대한 내용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관세 같은 경우는 미국 같은 경우는 중국에다 한 25% 정도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10%대 지금 관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사한 내용은 딱 하나입니다. 이거 조사해서 너네한테 관세를 더 매기겠다. 이런 내용인데 지금 실제로 유럽연합에서도 굉장히 중국산 저가형 전기차가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조사를 통해서 관세를 추가적으로 부과를 하고 그로써 이제 시장 경쟁력을 낮추겠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유럽에 있는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지금 유럽에도 현지 우리나라 기업들이 진출해 있습니다. 현대 같은 경우에도 지금 2가지 공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에도 반사수의 기대감이 쏠릴 수 있겠다. 이 정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세 번째 이야기는 마무리 네. 지어보도록 하고요. 네 번째 이슈는 바로 SMR 관련해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서는 새로운 에너지, SMR 상용화 전망이 되고 있는데 정작 국내는 SMR 사업 지원에 대해서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 건가요? 예, 이게 정쟁의 문제도 있습니다. 지금 뭐 여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각자 다른 노선을 타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저기 헤드라인에 있는 게 SMR 관련 지원 법안인데 이게 뭐냐면은 정부 차원에서도 SMR 관련 산업 기업들을 밀어주자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런 내용이 지금 현재 거의 한 1년째 표류가 되고 있는데 여야의 정쟁이죠. 이걸 이제 야당에서 통과시키게 되면은 추가 원전 기대감이 더해질 수 있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합니다. 이런 정쟁의 문제 때문에 지금 SMR 지원 법안이 표류가 되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미국은 굉장히 특이하게 원전에 대한 분야에서는 굉장히 정부가 적극적입니다. 수주하는 데 있어서도 정부 지원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해줘요.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약간 미온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조금 이제 정부 정책 기조도 바뀌었고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세일제에 앞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지원 법안보다는 지금 현재 우리가 어느 정도 실적이 나오고 특히나 이제 현대건설뿐만이 아니라 대형 건설사들도 원전 플랜트 사업에 뛰어드는 상황이고 SMR 같은 경우 시장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630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약간 지원 법안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SMR 관련 수주 내용 위주로 좀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원 법안보다는 수주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원전 관련주들의 실적은 어떻게 찍히고 있는지를 먼저 체크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주요 뉴스들 살펴봤고요. 주요 공시도 한번 쫙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4개의 공시를 좀 준비해봤는데요. 이 중에서 송영희 매니저가 좀 짚었을 때 이거 내일 시장에 영향이 좀 있겠다 싶은 거를 골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잘 안 하는 제약바이오랑 게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잘 안 하는 제약바이오 게임 성장 섹터입니다. 자, 그럼 큐리언트 유무상 증자 결정을 했는데 야, 이건 그래도 좀 내일 시장에서 주가가 많이 주식의 가치가 많이 희석돼가지고 좀 많이 빠지지 않을까, 더 추락하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은 듭니다. 예, 큐리언트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시가총액이 847억인데 공시 내용만 봤을 때는 굉장히 큰 금액을 지금 무상증자 하겠다라고 밝혔었죠. 규모 자체가 엄청난데 지금 뭐 큐리언트 같은 경우 여러분들 전반적인 내용을 먼저 파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2016년도에 기술특례 상장 제도를 통해 가지고 상장된 기업인데 그 이후에 흑자를 낸 적이 없습니다. 흑자를 낸 적이 없고 지금 이제 유상증자, 무상증자 결정 공시가 나왔었는데 굉장히 큽니다. 금액 자체가 지금 이제 오늘 기준으로 어제 기준으로 전일 시가총액이 847억인데 400억대가 넘습니다. 400억대가 넘고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큐리언트 같은 경우는 약간 지금 이제 관리 종목으로도 지정될 수 있는 리스크가 있는 그런 기업인데 지금 여기서 대규모 유무상 증자가 결정되었다는 것은 어쨌든 악재입니다. 이거를 이제 유상증자, 무상증자를 통해서 어느 정도 금액을 확보하고 이 금액으로 임상에 사용하겠다라는
내용인데 그래도 악재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제 회사 자체가 상장 이후에 한 번도 흑자를 기록한 적이 없고 지금 계속해서 재무제표는 안 좋아진 상황인데 여기서 대규모 유상증자, 무상증자를 결정했다는 자체가 대규모 굉장히 큰 악재다라고 여러분들이 인식하실 수 있겠는데 실제로 지금 굉장히 안 좋습니다. 재무제표도 안 좋고 지금 이제 관리 종목으로 지정될 수도 있는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약간 보유자분들께서는 굉장히 암울하게 느끼실 수도 있겠는데 상황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시들 여러분들 계속해서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 공시는 주기적으로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지금 바이오 업종들이 유난히 좀 3분기 들어서 이렇게 유상증자, 무상증자가 상당히 많은데 이를 두고 내년에 있을 반기 보고서 때문에 지금 미리 좀 현금을 확보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바이오는 많은 분들이 물려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기다리는 게 일단 답인가요, 현재는? 뭐 바이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세부 카테고리로 나누면은 정말 새도 없이 나눌 수가 있겠지만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파이프라인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일단 바이오 같은 경우는 기술 수출하든 아니면 약을 수출하든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 필수적인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게 바로 미국 FDA 승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FDA 승인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임상 그리고 파이프라인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단순히 재무제표만으로 이 기업을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의 그냥 매수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는데 하여튼 지금 전반적으로 안 좋습니다. 안 좋고 하지만 우리가 제약바이오에 약간 기대를 걸어볼 수 있는 건 주요 제약바이오 이벤트가 하반기에 많이 예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디테일하게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위메이드 관련해서 이슈도 네. 짚어볼 텐데요. 타법인 주식 및 출자 증권 취득 결정이 났다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오늘 장중에는 10%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고요. 시간 외에서는 3%가 빠졌습니다. 어떻게 해석하셨나요? 예, 위메이드한테는 호재입니다. 위메이드한테는 호재고 위메이드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게임 개발 유통 거기에다가 그렇죠. 신사업 분야로 블록체인 사업을 이용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공시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메이드와 자회사 정기 IP는 SK 플래닛 지분 7.08% 그리고 5.31%를 모회사인 SK 스퀘어로부터 인수를 한다고 했습니다. 인수 금액은 위메이드 200억 그리고 정기 IP가 150억으로 총 한 350억 정도 되는데 예. 여기서 중요한 거는 SK 플래닛도 위메이드가 발행한 전환사채 200억과 지금 현재 의장의 보유 주식을 어느 정도 확보한다라는 내용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서로 쉽게 하면은 주식을 어느 정도 교환을 한다라는 내용이고요. 이로 인해서 지금 혈맹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 있고 굉장히 분위기가 좋은데 어떤 내용이 긍정적이냐면은 위메이드가 얻는 어떻게 보면 금전적인 부분이 더 큽니다. 이득적인 부분이 굉장히 크고 여기서 중요한 내용, 굉장히 중요한 내용 한 가지가 있는데 SK 스퀘어의 지분을 넘기는 것, 특히나 이제 같은 그룹 계열사가 아니라 사회로 넘기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SK 플래닛, SK 스퀘어가 지금 이제 위메이드와 굉장히 전략적인 파트너십 관계를 형성했다. 라는 내용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장마공 공시까지 송일 매니저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내일 시장에서 꼭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럼 이번 주 일정에 대한 도움도 바로 받아봐야겠죠. 주머니 매니저가 세세하게 요일 정리를 해주는 주세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일주일 플랜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텐데요. 일단 먼저 문체부에서 2023 K 콘텐츠 엑스포를 오늘 개최를 했습니다. 오늘 개최했고 그 밑에 한미통합 국방협의체 회의가 오늘 개최되었었는데 아까 이제 오프닝 때 우리가 많이 다뤘던 내용이지만은 방산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저번 주에도 국정원 관련 이벤트가 있었는데요. 지금 하반기에도 관련 이벤트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산 관련 여러분들 내용 체크하실 필요가 있겠고 윤 대통령이 뉴욕을 방문합니다. 18일부터 22일까지 방문하는데 20일에는 유엔 총회 연설도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관심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일본 증시가 휴장이었고요. 다음 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요일 한번 보시면요. 국제 시큐리티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보안 컨퍼런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안 관련주들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오위즈에서 피해 거짓 글로벌 출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피해 거짓 정식 출시를 앞두고 글로벌 매출 톱 10에도 올랐었기 때문에 이제 게임주들 같은 경우는 제가 눈에 말씀드렸지만 하반기 우리가 기대해볼 만한 모멘텀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피해 거짓 요 내용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9일 화요일에는 해외로 보면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 참석을 합니다. 이때 바이든 대통령 면담을 하는데 이때 어떤 내용이 다뤄지냐면은 미국 의회를 통해서 지금 한 27조 9천억 정도 추가적인 지원안에 대해서 논의를 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주들 여러분들 한번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인텔 이노베이션 2023 개최가 예정되어 있는데 글로벌 개발자 커뮤니티의 가장 큰 이벤트입니다. 여기서는 주로 다뤄질 내용이 이번에 AI 중심으로 다뤄진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AI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계속해서 꾸준하게 순환매 돌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도 여러분들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요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요일 한번 보시면은 KG 모빌리티에서 토레스 EVX를 출시한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하반기에 지금 이제 신차가 예정되어 있는 것 중에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데 아마 보조금이 더해지고 하면 한 3천만 원대 정도 지금 이제 책정이 된다고 합니다. KG 모빌리티에서 만든 순수 전기 SUV이기 때문에 지금 관심도가 높은데 KG 모빌리티는 앞서 좀 이렇게 굉장히 우리가 대작이라고 할 만한 차종을 몇 개 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런 내용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미국의 FOMC 회의가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전반적으로 아는 내용은 이번에는 동결이 될 것이라는데 중요한 거는 11월, 12월도 동결이 이어질 수 있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변동성이 큰 에너지랑 식료품을 뺀 근원 CPI 같은 경우는 약간 둔화가 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이제 앵커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금 또 국제유가가 최고치를 찍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FOMC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는 근원 CPI입니다. 이 근원 CPI가 지금 이번 달에는 둔화가 됐는데 이 둔화세가 이어가기는 힘들다라는 게 시장의 중론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동결이 나올지언정 그 다음 스텝이 중요하다.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국제유가 계속해서 지금 이제 꾸준하게 매일마다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주간 원유 재고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미국의 상무부 장관이 한국하고 일본을 방문합니다. 이때 이제 사이버 보안 사절단도 같이 온다고 하는데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보안 이벤트가 있는데 여기도 겹치는 게 바로 보안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안 여러분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게 우리나라 특정 기업에서는 지금 점유율 80% 특히나 이제 물리보안 그리고 정보보안 크게 두 가지가 나눌 수 있는데 정보보안에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 점유율 80%를 지키고 있는 알랩이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 로보틱스 공모 청약이 이제 이틀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지금 이제 두산 로보틱스발 지금 로봇주 최근에 순환매 굉장히 좋았다가 좀 약간 저조한 편인데 이 두 달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밑에 보시면은 다양한 지표가 예정되어 있고 도쿄 게임쇼가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반기에는 게임 우리가 모멘텀으로 볼 수 있는 이벤트가 굉장히 많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도쿄 게임쇼 같은 경우에는 세계 3대 게임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식약처에서 AI 적용한 의료기기를 국제 표준에 추진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AI 관련 특히 이제 AI랑 굉장히 밀접한 의료기기라든가 제약바이오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밑에 지금 이제 지표들이 나란히 나와져 있는데 지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FOMC 이후에는 딱 하나만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면 됩니다. 시장의 컨센서스 요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 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월요일로 다시 왔는데요. 이거는 제가 앞전에 여러분들한테 예전에 알랩을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수술실 CCTV 설치가 본격적으로 의무화가 됩니다. 이게 법제화가 이제 됐는데 이걸 무조건 해야 됩니다. 무조건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종목을 위주로 봐야 되냐면은 이 수술실이라는 거는 굉장히 특수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특수성에 약간 부합하는 현재 지금 어느 정도 정보 보안이라든가 물리 보안에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점유를 확보하고 있는 선도기업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밑에 지금 이제 미국 9월 달라스 연준 제조업 활동 그리고 8월 시카고 연은 국가 활동 지수가 있는데 비교적 중요도는 낮지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 모든 일정들을 살펴봤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굵직굵직한 이벤트로는 FOMC를 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최근에 되게 CCTV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투자 아이디어도 그렇고 요새 되게 민수 아나운서도 그렇고 길거리 다니기 되게 무섭잖아요. 길거리에서. 네, 맞아요. 근데 여기 CCTV에도 이제 AI를 좀 적용을 해서 그런 범죄들을 좀 예방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CCTV에 대한 뭐 확대, 시장이 커지는 것들 이것도 요새 많이 본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일정들 한번 쫙 살펴봤습니다. 송영 매니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일단 FOMC일 것 같고 FOMC에서 어떤 코멘트가 나오냐가 중요하겠죠. 지금 FOMC에서 지금 이번에는 사실 거의 다 우리가 예상을 하기로는 동결에 많이 가능성을 두고 있는데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번 FOMC에서는 이제 점도표도 공개가 되기 때문에 이제 이번 FOMC에서는 단순히 수치가 나오는 게 아니라 향후 FOMC에 어느 정도 기조를 엿볼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약간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목요일에 두산 로보틱스 공모청약이 시작이 되잖아요. 네네. 그럼 또 우리 시장이 크게 반응을 할까요? 지금 이제 뭐 앞전에 저희가 얘기했었던 내용 중에 LG 엔솔 앞전 사례가 있었는데 LG 엔솔이랑 지금이랑 증시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전처럼 LG 엔솔 상장으로 인해서 약간 수급이 블랙홀 현상이 나오기는 약간 굉장히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상장으로 인해서 로봇주 전반적으로 약간 어떻게 보면 투자 심리가 개선될 수 있는 한 가지 모멘텀은 될 수 있겠다. 이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또 월요일 하면 승률을 올려봐야겠죠. 이번 주 한 주. 좋은데요? 네. 그럼 오늘장 정리 그리고 내일장 코멘트는 어떻게 주셨는지도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률을 올릴 수 있는 송률 매니저의 코멘트입니다. 오늘장 한 줄 정리는 FOMC에 대한 경계감이 확대라고 주셨고요. 내일장 코멘트 단기 테마 위주의 순환매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또 주의할 점은 외국인 비중이 높은 종목을 주의해라라고 주셨는데 외국인 비중이 높은 종목을 왜 주의해야 되나요? 지금 매도세가 좀 뚜렷하게 나와서 그런가요? 예, 오늘 장아까 코멘트 주실 때 보면은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 매수세가 거의 시장을 전반적으로 그나마 이제 선방했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했었는데 오늘 이제 기관하고 외국인 매도세가 굉장히 두드러졌죠. 외국인 같은 경우는 선물 매도가 1조를 넘었습니다. 1조가 넘었고 지금 FOMC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메이저 수급 주체는 바로 외국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외국인 비중이 높은 종목은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지금 이제 계속해서 매일마다 새로운 테마가 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초전도체 또다시 한번 이렇게 순환매가 돌았었는데 사실 초전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상 거의 다 끝물이죠. 여러분들도 이제 어느 정도 결말 예상하고 계실 텐데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주도 산업군들이 약간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2차 전지뿐만이 아니라 반도체도 지금 TSM18 악재가 나오다 보니까 증시 전반적으로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여러분들 지금 무리하게 대응하시기보다는 지금 우리도 어느 정도 시장이 편승해서 관망세를 유지하시는 게 좀 약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송일 매니저 지난주에 소개해줬던 종목이 진짜 역발상의 끝판왕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었었는데 대한항공입니다. 자, 그 이후에 그렇게 뭐 이렇다 할 주가가 퍼포먼스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좀 매수할 수 있는 찬스 그리고 송일 매니저가 지난주에 소개해줬던 투자 포인트를 갖는다면 아직은 매수하기 너무 좋은 시기 아닌가 생각도 들어요. 예, 일단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투자 포인트 3가지를 말씀드렸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우호적인 영업 환경이 조성되고 있고 LCC 기업들보다 지금 이제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성장 기대감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었고 3분기 호실적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대한항공 좀 약간 최근 한 주 동안은 재미가 없었는데 수급적인 내용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방송 11일에 나가고 나서 12일부터 계속해서 기관의 매수세가 확인됐고요. 최근에는 외국인도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
가격대는 굉장히 메리트 있는 가격대라는 점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약간 이제 대한항공뿐만이 아니라 리오프닝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중국 연휴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우리가 또 추가적인 성장 기대감이 더해질 수 있는 구간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성장 구간에 있기 때문에 대한항공 꾸준히 가져가도 좋다라는 코멘트 들어봤습니다. 그럼 이번 주에는 어떤 섹터를 봐야 되는지 그리고 관련 종목은 어떤 탑픽이 있는지 바로 알아볼 텐데요. 먼저 이번 주 가장 유망하게 보시는 섹터 어느 섹터입니까? 예, 제가 아까 플레이에서 얘기해 드렸다시피 바로 보안입니다. 보안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이벤트도 지금 많이 남겨지는 상황이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제 시큐리티 컨퍼런스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지금 현재 보안 같은 경우는 저평가 매력에 해당되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당연히 설명드릴 종목도 아까 제가 잠깐 언급드렸던 바로 알랩입니다. 알랩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좋은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정책 수혜가 기대되는 상황이고요. 알랩이라는 회사는 지금 이제 글로벌 보안 시장에서 특히 한국이라는 시장에서 점유율이 80% 넘게 유지가 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새 의료법이 지금 당장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수요 증가도 증가인데 여기에 수혜가 예상되는 기업은 지금 이미 시장에 어느 정도 점유율을 확보한 선도 기업이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랩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또 이제 보안업계 같은 경우는 2분기에는 약간 실적이 갈렸었는데요. 하반기에는 계절적 성수기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실적도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하반기 좀 여러분들 좋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거는 실적 성장입니다. 최근 5년 동안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증가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 대응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종가부터 63,200원, 목표가는 69,000원, 손절가는 59,500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보안 섹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고 바로 그냥 알랩 종목까지 소개를 좀 해주셨습니다. 자, 여기는 그러면은 알랩이라고 한다면 보안은 알겠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뭐 얘기했던 제가 아까 뭐 얘기도 드렸지만 CCTV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묶일 수 있는 게 어느 포인트인지 잘 감이 안 잡히네요. 예, 이제 보안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물리 보안하고 정보 보안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알랩 같은 경우는 정보 보안에 지금 점유율 80%를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수술실이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간 특수성이 강요되는 굉장히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이제 알랩 같은 경우는 지금 AI 기술도 최근에 많이 접목이 됐긴 하지만은 굉장히 다양한 정보 보안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지금부터 알랩이 본격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하나의 모멘텀 작용을 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보안 섹터가 좀 심상치 않게 움직이긴 하는 것 같아요. 전 세계적인 뉴스도 좀 많이 나오면서 뭔가 모처럼 보안 섹터가 좀 잘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흐름도 예상이 좀 됩니다. 자, 보안 섹터가 그리고 또 많은 종목들이 있어서 보안 내에서 좀 세대 교체가 필요하다. 종목들의 세대 교체가 필요하다. 이런 말 되게 많이 하거든요. 네. 또 이런 정보는 또 송유일 매니저의 무료 방송이나 뭐 네이버 밴드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니저님. 예, 지금 아무래도 시장 수급 자체가 굉장히 저조하고 참여자도 그렇고 거래 대금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여러분들 리스크를 굉장히 신경 써야 되는 타이밍이죠. 저평가 종목 위주로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려고 하니까요. 네이버 밴드에 송유일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뭐 가장 저평가되고 있는 매력적인 섹터 하나만 힌트 좀 주시죠. 지금 뭐 저평가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보안도 있지만은 게임도 굉장히 저평가입니다. 연초 대비했을 때 거의 한 주요 게임사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연초 대비 한 많이 40%, 35%대 머물러 있기 때문에 지금 약간 하반기에 모멘텀을 앞둔 종목들 같은 경우 약간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 피해 거지 준비되어 있는데 좀 네. 유망하게 보고 계신가요? 아니요, 저는 피해 거짓 이렇게 좀 많이 찾아봤는데 네. 피해 거짓보다는 네. 그래도 아직까지 하반기에 좀 이제 많이 신작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피해 거지 저 작년부터 좀 기대하던 게임인데. 뭐 제가 봤을 때는 저희 이제 매일경제에서 게임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저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럼요. 저는 거의 맞아요. 게임 중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피해 거짓도 약간 디테일하게 봤었는데 사실 피해 거짓 같은 경우는 이미 너무 수치가 나왔습니다.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반영된 내용이 있다. 이 정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게임 중독이 봤을 때 가장 매력적인 게임 종목들과 게임 그 안에서 섹터 송유 매니저의 네이버 밴드에 다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가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송유 매니저 네이버 밴드 안내 도와드리면서 저희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워즈 투나잇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